안녕하세요. 쓰다몽더 히스토리 끼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영화 속 대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사랑합니다. 이 땅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아내도 사랑합니다. 세르체 카메와 로스 윌리엄의 아름다운 실화 러브스토리를 다룬 영화 오직 사랑뿐의 대사입니다. 하지만 이 대사는 영화 속 대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실화 러브스토리, 역사 속 그들의 사랑 이야기인 거죠. 오늘은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보츠와나의 초대 대통령 세르체 카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화의 대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영화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아니 그런데 이 영화 원 제목이 유나이티드 킹덤 인데 왜 오직 사랑뿐으로 바꿨을까요? 강력한 로맨스 영화로 어필하고 싶었을까요?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제목 유나이티드 킹덤 앞에 이 어가 붙어서 영국 보호령이 있지만 공화국으로 발돋움하는 바츠와나란드 지금의 보츠와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화 나를 찾아줘로 한국 팬들에게도 눈도장 꽝꽝 찍었던 로자먼드 파이커가 이 러브스토리의 여주인공이라 너무 반가웠고요. 뭔가 이 실화 주인공을 내세운 영화에 강한 데이비드 오예로가 남자 주인공이네요. MSG가 거의 없이 실화를 잔잔히 전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중앙 내륙에 있는 나라죠. 동쪽은 짐바브웨, 서쪽은 나미비아 가 있고 또 역사적 배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남쪽과 남동쪽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혹시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아실까요? 순수 그 자체의 부시맨이 처음 본 콜라병을 발견해서 일어나게 된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요. 바로 이 보츠와나가 배경인 영화입니다.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로서는 드물게 굉장히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늘의 주인공 세르체 카마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영국은 영국의 종교인 성공회를 전파하기 위해서 1813년에 보츠와나로 들어왔습니다. 종교 전파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보츠와나에서도 비교적 호의적이었고요. 사실 부족이 아니어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순진한 토착민들에게 영국인들은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 타티강에서 아주 많은 양의 금이 발견되고 이걸 알게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주 백인들이 금을 찾아 보츠와나에 침입하면서 보츠와나의 원래 상주에 있던 영국인들과 충돌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영국은 1881년 프리토리아 협정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 보츠와나의 국경을 명확하게 나누죠. 물론 이 영국의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서부 열강국이긴 다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1884년 티티강 유역을 시작으로 1960년대까지 베추아날란드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보호령 아래에 있게 됩니다. 종교 전파를 하러 왔다더니 나라를 홀랑 먹었네요. 오늘의 주인공 세르체 카마는 1821년 보츠와나 최대 부족인 바망와토족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당시 보츠와나 발음이 좀 어려워서요. 베추아날란드라는 이름의 영국의 보호령이라고 했잖아요. 부족장이 각각 통치를 하는 자치국인데 또 외교권은 영국이 갖는 이런 이상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세르체가 4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부족장이 된 건데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삼촌 체케디 카마가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을 맡게 됐어요. 세르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부족의 통치를 삼촌에게 맡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으로 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문학과 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에 머무르고 있던 26살의 세르체. 런던 선교회에서 주최한 댄스 파티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은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만 했던 사랑인데요. 왜냐하면 그가 만난 운명의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백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보험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24살의 루스 윌리엄과 사랑에 빠졌던 건데요. 인종차별이 당연시되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상 처음부터 꺼리낌 없이 만난 건 아니지만 서로 재즈를 좋아하는 등등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가까워져 더 이상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당시 세상을 살펴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종차별주의가 유럽 사회 전반, 아니 아프리카 사회에서도 깊숙이 박혀 있었던 때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저 둘 뭐지? 하며 경멸의 시선을 보냈고 심지어는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세르체는 바망아트족 족장이잖아요.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족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족장의 지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니 백인 여성과 사랑에 빠진 세르체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루스 윌리엄의 고난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국 육군 대위였던 아버지가 흑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흑인과 사귄다고 하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고,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영국 정부에서도 개입할 조짐을 보였던 거죠. 영국이 이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을 허용하게 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이 당시 집권당인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였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값싼 금과 다이아몬드, 우라늄을 공급받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남아공이라고 할게요.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 정책, 그러니까 백인과 유색인종을 분리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영국도 여러 가지 목적상 처음에는 이 정책을 지지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 남아공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령 국가의 부족장이 백인 여성과 연인이 되다니요, 또는 결혼을 한다니요. 영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영국 정부는 끊임없이 이 두 사람을 압박합니다. 루스 윌리엄의 사무실을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의 치졸한 행동도 하고요. 하지만 세르체와 이 루스는 주변의 시선과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제한 지 1년 만인 1948년 9월 29일 결혼을 해버립니다. 사실 결혼식조차 영국 정부의 방해를 받아서 런던 주교들 모두가 혼인 성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켄싱턴 등기소에서 주교 없이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 결혼은 영국과 아프리카 사회에 정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리는 이들의 결혼은 정말 구역질 난다며 대놓고 비난을 했어요. 이 다니엘 말란이라는 백인이었는데요.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주도한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였거든요. 영화에서 영국 정부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야비한 방법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또 엄청난 분노를 느낀 사람이 있었죠. 세르체가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에 고국에서 섭정을 하고 있던 삼촌 체케디 카마.
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만약 세레체가 백인 부인을 여기로 데리고 온다면 나는 그를 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뭐 싸울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세레체는 다시 고국 바추알란드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세레체에게 백인 부인을 포기하거나 고국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계속 선택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부족민들도 이 결혼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부족을 이끌어야 되는 부족장이 자신들과는 말도 통하지 않는 백인 여성을 데려왔으니 당연히 거세게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레체는 6개월, 한 반년 정도 동안 부족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며 설득을 했고요. 또 부인 루스도 이 바추아날란드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일일이 그들의 손을 잡고 설득을 했고 결국 백인 왕비로서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루스는 이 남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고국도 사랑했다는 것을 이후 다른 행보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렇게 간신히 부족민들의 허락을 얻었건만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쪽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남아공이 이 결혼 반대일세,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라니 안 되지 하며 세레체의 결혼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부족장 지위를 박탈해달라며 영국에 압박을 넣은 거예요. 이 영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해라 라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이 남아공에 금과 다이아몬드가 필요했던 영국 노동당은 1950년 세레체를 런던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부족장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 연간 1000파운드의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세레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1951년 영국은 강제로 세레체의 부족장 지위를 박탈하고 바추알라랜드에서 추방을 명령합니다. 세레체와 루스는 5년간 국의 추방 명령을 받아 고국을 떠나 영국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조차도 이 세레체의 추방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를 비난했고요. 인종차별 정책을 하는 영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까지 받아야만 했죠. 또 바추알라란드의 이 부족민들이 우리 부족장 돌려줘 하며 계속해서 두 사람의 귀환을 끈질기게 요청했고요. 1956년 결국 이 두 사람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세레체를 강제로 평민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부족장이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서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고요. 농장을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지내다가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레체는 이 결혼과 또 추방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고국이 백인이나 영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독립을 꼭 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죠. 세레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기반으로 의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1962년 민주당을 만들었고요. 또 1965년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이 세레체가 만든 민주당은 총 31석 중에서 28석을 차지합니다. 정말 압승을 한 거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나가던 이 세레체는 영국 보호령 아래에 있는 이 바추알라란드의 총리가 되고 1966년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국가 보츠와나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루스는 최초의 백인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고요. 하지만 보츠와나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까지 영국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고 또 국민 대부분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다도 없고 농사질 땅도 없고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나라였죠. 일단 세레체는 외국의 돈을 빌리고 유엔 개발 자금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학교, 병원을 또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일단 어떻게든
이 국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해 나가요.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969년 이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세르체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고 그 수익금으로 의료보험과 무상교육, 도로 건설 등에 투자를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향상되었고 경제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세르체는 건국 초기부터 절대 독재를 하지 않고 부패를 척결해 나가면서 민주화 지수가 지금 뭐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만큼 현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어요. 세르체 카마가 뭐 인종차별과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츠와나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아있게 되었죠. 퍼스트 레이디가 된 루스 역시 세르체와 함께 보츠와나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죠. 이 보츠와나의 어린이, 소녀, 여성들을 위한 구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의회, 재단을 만들어서 솔선수범 활동에 나갑니다. 1980년 7월 13일 세르체가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지만 루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하다.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영국과 스위스를 방문하긴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없다. 이 나라가 내 집이다 라고 말을 하죠. 루스는 2002년 78세의 나이로 인후암으로 사망을 해서 세르체 옆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이들의 어머니, 여왕으로까지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국경 너머 남아공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으로 차별과 부당함으로 점철될 때 보츠와나는 자유와 평등을 정착시키며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아갔고 결국 이 남아공까지 그 정신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르체 카마 외에도 보츠와나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2대 대통령인 쾌트 마시레이는 보츠와나 민주주의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만큼 세르체가 초석을 쌓고 단계 튼튼한 벽돌을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츠와나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세르체와 루스는 4명의 자식을 두었는데요. 현재 이 보츠와나 대통령 이안 카마가 그들의 장남으로 지금도 보츠와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기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르체 카마와 루스 윌리엄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세르체는 사랑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국도 포기하지 않았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